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체중 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그 갑작스럽게 몸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대회 나가고 이럴 때 그때 머리 빠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회 나가면서 물도 못 드시고 몸을 완전히 체지방량을 확 줄여놓고 막 이러면은 몸은 사실 스트레스거든요.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 당연히 머리는 좀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약 잘 드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운동은 보통 제가 일반적으로는 열흘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디빌딩 선수시면은 열흘 안 하시면 근손실이 엄청날 것 같아서 이렇게 뭐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지난 다음에 운동하시고, 초반에는 좀 이렇게 너무 땀 많이 나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을 채워주시면 제일 좋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한 7일 정도 후부터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쌍가마 정수리 이식도 가능할까요? 모발이 빠진 게 아니라 가늘어서 비쳐 보이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모발 이식을 할 때에 정수리 쪽은 머리카락을 사이사이에다가 머리카락 있는 데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넣다 보면은 그 주변 모발들이 손상을 받아서 심은 효과를 좀 많이 못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모발이 하나도 없는 데다 심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이사이에다 심을 때 항상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빽빽하면 빽빽할수록, 원래 갖고 있는 게 빽빽하면 빽빽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정수리 쪽이 탈모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면은 충분히 수술로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데, 빽빽하면 빽빽할수록 그 만족도가 조금씩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한 70점 정도만 돼도 수술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그래도 한 50점 떨어질 때까지는 수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약도 먹을 만큼 다 먹었고 근데 한 70점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뒷머리는 아주 좋고 탈모 진행 속도도 별로 빠르지 않고 이러면은 한번 뒷머리를 써볼만 하거든요. 그럴 땐 또 수술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쌍감하면은 상당히 불리하고 정수리를 해서 또 불리하긴 하지만 할 수도 있고, 기대치는 조금 낮춰야 된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하고 나면 얼마나 좋아질지를 솔직하게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그 선생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마. 이거 수술하면은 그냥 탈모 느낌이 하나도 없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선생님은 없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나중에 그거 어떻게도 감당하겠어요. 보강 수술은 이제 심는 양 자체가 작으니까 절개 굳이 안 하고 그냥 뒤에서 몇 개만 샹샹샹샹샹샹샹 뽑으면은 편하잖아요. 간편하잖아요. 뭐 째고 꼬매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간단한데, 그래서 비줄기가 좋은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심어야 될 양이 좀 많거나 이러면은 굳이 뭐 보강일 때는 비줄기가 더 좋고, 뭐 첫 번째 수술할 때는 절개랑 비줄기랑 비슷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안 심을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요런 거, 이 정도죠. 아무래도 절개를 또 하면 또 그렇잖아요. 절개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 탈모에 영향을 안 받는 부위라고 그러면 이쪽이잖아요. 뒤쪽 여기. 그 뒤쪽이 사실은 탈모에 영향을 하나도 안 받는다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탈모에 영향을 덜 받는 부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이제 약을 먹으면 뒷머리도 좀 굵고 튼튼해진다라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우선 탈모의 영향을 안 받는 부위라는 게, 그런 부위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덜 받는 부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위도 약을 먹으면 약간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정도에 따라. 이쪽도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은 약 먹고 또 많이 좋아지는 분들도 종종 있다. 그래서 저희가 대량 모발 이식 하시는 분들 보면요, 뒤쪽 여기 심어야 될 면적도 엄청나게 넓은데 뒤는 또 얼마 뽑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약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먹고 나면은 여기 범위는 좀 줄어들고 여기서 뽑을 모발들은 좀 늘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대량 모발 이식할 때는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약을 좀 드시고 오세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정수리 수술을 한 게 아니라 약만 먹은 거거든요. 약만 먹은 분들이에요. 약만 드신 거. 이분도 약만 드신 분이에요. 이분도 약만 드신 겁니다. 약만 드시고 이렇게 됐죠. 약 드시고 정수리 쪽에 약 드시고 정수리 쪽에 약만 드시고 이렇게 좋아지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한 명 왔다 가셨죠.
수술을 하려고 오셨다가 제가 약 드시고 6개월 있다 오세요라고 했는데 다시 오셨는데 수술 안 해도 될 정도로 바뀌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 여러 계세요. 많이 계세요. 종종 오십니다. 이분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분 보세요. 정수리 쪽 보세요. 약만 여기는 수술 안 한 거거든요. 머리 위쪽은. 이분도 정수리 쪽 머리 수술 안 하고, 이분도 나이가 좀 있으신데 이렇게 횡했는데 약만 드시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정수리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신 분들 많아요. 새까맣게 되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다른 병원에도 케이스가 보면은 그런 케이스들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케이스 다른 병원에서 정수리 쪽으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새까맣게 만든 케이스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이런 분들 약만 먹어도 이렇게 새까매졌는데 수술까지 하면 더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케이스는 엄청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수술 실력을 비교를 하거나 이러기가 정수리가 페어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뭐 다른 병원들이 다 저희 병원처럼 정수리 쪽은 우선 약부터 드시고 오세요. 6개월 이상 약 드시고 우선 오세요라고 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환자들 때문에 저는 약을 먹고 오세요. 10개월에서 1년 정도 막 먹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수술합시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어떤 결과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수술 결과인 거죠. 그것도 100% 수술 결과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약도 6개월에서 1년까지 그 약의 맥시멈 효과가 다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1년 넘어서도 조금 더 좋아져요. 근데 그게 이제 미미하니까, 그렇다고 뭐 2년 3년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보통 6개월에서 1년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약만 먹고도 이렇게 좋아진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게 올리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쪽은 별로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속이는 것 같고 다른 병원이랑 페어하지 않게 경쟁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아직은 그쪽을 많이 주되게 보여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뭘 많은데 근데 아무래도 M자가 훨씬 더 많기는 해요. M자가 훨씬 더 많긴 합니다. 왜냐면은 정수리 쪽 타입 탈모보다는 M자 탈모가 훨씬 더 많고요. 훨씬 더 많고, 정수리 쪽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수술을 할 정도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 탈모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아주 좀 많이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케이스는 확실히 적죠. 적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은 정수리 수술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분들은 다 만족하십니다. 다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정수리는 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머 저 사람 정수리가 누가 봐도 한 절반밖에 안 남았네 라는 정도가 넘어가야 수술이 드라마틱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수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뒷머리가 충분히 있고 뭐 탈모 진행 속도도 약으로 어느 정도 잡아놨고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라면은 정수리 쪽을 뭐 그렇게 많이 진행이 안 되더라도 밀도를 좀 높여볼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조금 드라마틱하게 딱 되려면은 그래도 한 절반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두피에서 미녹시딜이 얼마나 작용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비교를 해봐야겠죠. 당연히 뭐 바르는 미녹시딜로는 흡수되는 양, 몸으로 흡수되는 양은 거의 미미하다고 보면 되니까 먹는 것보다 확실히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그게 그만큼 더 바르는 것보다 4분의 1, 미녹시딜 먹는 거 4분의 1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바르는 거랑 미녹시딜 먹는 거를 비교를 하려면 사실 두피에서의 농도를 측정하긴 해야 돼요. 그거는 그냥 피를 뽑아서 측정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미녹시딜을 먹는 게 바르는 것보다 부작용 같은 게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하죠. 훨씬 높긴 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보다 그 두피 두께가 얇아서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탈모약을 먹고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는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좀 젊은 분들이 조금 더 반응이 좀 좋다, 뭐 이런 거 정도는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어떻게 빠지거나 두피의 어떤 상태거나 이러면 더 뭐 안 좋다, 저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랜덤입니다. 랜덤. 약 꼭 잘 드세요. 약 드시고 두피가 얇다는 거는 탈모 진행이 좀 오래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탈모가 진행이 되면서 그 모발도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 모발이 자라는데 필요했던 지방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빠져서 얇아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 그런 분들도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런 분들도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보시면 이 정도도 이렇게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은 드셔보셔야 한다는 거. 드셔보셔야 한다는 거. 그렇다고 이제 뭐 정상으로 돌아올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상으로 막 돌아오는 건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약 드셔보시고 먹는 거 바르는 거 좀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6개월 정도만이라도. M자로 빠지다가 정수리로 올라가는 거를 저희가 남성형 탈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같은 경우는 남성형 탈모 치료제고요. 근데 가족력이 없어도 그건 남성형 탈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남성형 탈모를 연구를 해보면은 가족력이 없는 사람이 40%나 돼요. 그래도 이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쪽으로 빠지는 이런 M자나 정수리 이 패턴 자체가 남성형 탈모라는 거죠. 이게 남성 호르몬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유전성 탈모는 아니지만 남성형 탈모는 맞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형 탈모는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순수하게 스트레스성 탈모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휴지기 탈모 같은 경우, 휴지기 탈모 몸이 엄청나게 팍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살 엄청나게 빼고 막 이랬을 때 이런 것들 있을 때는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효과가 별로 없겠죠. 근데 남성형 탈모가 있는데 스트레스성 탈모까지 있을 경우에는 꼭 드셔야 됩니다. 가족력이 없다고 그래서 남성형 탈모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네. 탈모 치료 열심히 하시고 바람 부는 곳 바람을 마주보고 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풍성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성